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마을 목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왜 나왔냐면 퇴비장 만들기 제 2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기획회의를 했는데 네. 바로 영상을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퇴비장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사용해 보시면서 우리 정원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아파트 살 때는 네.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에 대한 이렇게 죄책감과 미안함들이 있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다 먹지 못하고 이게 쓰레기가 된다라는. 어. 근데 정원에 와서 퇴비장을 사용하니까 어. 이제 물론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겠지만 어. 그것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고, 아.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정원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어. 다시 우리 정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에서 이제 환경을 지키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느끼면서 퇴비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네. 일상이 환경운동을 하는 거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야. 네. 환경운동 어디 안 가도 되고 네. 그냥 우리 생활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식물도 같이 먹는다는 거. 아,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이거 할 때 맵고 싱거운 거 짜고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짜고 어. 매우고 이런 것들을 같이 넣으면 안 된다, 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서 항상 그거를 깨끗하게 넣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2년 3년을 운영해 보니까 이제 물론 깨끗하게 넣으면 좋지만 굳이 그걸 엄청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자연이 그걸 정화한다라는 그죠.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분해자들이 최종의 네네. 분해자들이 그렇게 하죠. 네. 자, 우리가 이번에 영상을 짜러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두 칸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왼쪽 칸은 어떻게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쪽 칸은 계속 어. 이제 부산물들을 모으면서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와 여기. 네네, 모으면서 중간 중간에 저희 집은 이제 주로 톱밥. 네. 네, 제가 마을 먹으니까 톱밥들을 섞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호 형님은 이제 그러다가 뭐 음식물이랑 뭐 저 그때 겨하고 네, 이런 거 갖다 좀 넣었었죠. 그렇죠. 네. 걔가 부식이 되면은 이제 이 삽으로 섞어서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옮겼죠. 그래서 네. 저도 이쪽은 거의 퇴비가 만들어져서 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쪽은 다시 또 얘를 생산하게 되어지는데 이거 잠깐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도 그렇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가끔 얘를 이렇게 뒤집어 주거든요. 예, 맞습니다. 뒤집어 줘야지 네. 안과 이제 더 부식도 잘 되고.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서 얘네들이 산소를 만나요. 산소를. 맞습니다. 산소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부식이 좀 더 잘 되는 거죠. 지금도 열 한번 대보실래요? 손바닥. 제가 지난주에 쟀거든. 네. 57도 나오더라고. 57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후끈후끈합니다, 진짜로. 그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부식이 한 2달 정도 되고 이게 거의 이런 토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네네. 그러면 여기 있던 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서 보관하시면 되고, 또 다시 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쪽에 이제 음식물 넣을 때 처음에는 여기서 퇴비를 놔뒀다가 넣는데 퇴비가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얘를 여기다 음식물 넣을 때마다 넣으셔서 덮어주셔서 하면 날파리가 들어오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 음식물만 계속 넣으면 날파리가 참 날라오는데 얘를 덮어놓으니까 날파리가 훨씬 좀 줄게 되더라고요. 네. 그 냄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많아요. 네, 그 근데 악취 안 나냐고. 냄새 납니다. 아, 어느 때? 음식물만 넣었을 때.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는 거기다가 톱밥을 뿌리는 순간 냄새가 이제 신기하게도 바로 없어져요. 바로. 네. 오, 근데 이제 그랬구나. 똑같이 이제 다른 가정에서는 흙을 부어버리면 네. 냄새가 이제 확 줄어들죠. 그렇구나. 그럼 저는 그래서 네. 이쪽에 있는 퇴비를 그쵸. 톱밥이 저는 없으니까 이쪽에 있는 퇴비를 여기다 갖다 넣어놔서 다시 얘네들이 발효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죠. 네. 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뚜껑이 달려 있는 거는 비가 좀 잘 안 들어가거나 파리들이나 얘네들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뚜껑을 만들어 준 거고, 그다음에 앞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퇴비 만들어서 다 빼실 때 분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네, 빼라고. 이게 다 빠져서, 다 빠져서 이제 빼기가 쉽게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이거 원래 만들었던 데를 이동해가지고 네. 거기서 다시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본인 집으로 왔습니다. 네, 신상을 네. 보러 왔죠. 신상을 보러 왔습니다. 자, 이거 목재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주로 사용된 목재는 적산목이라고 해서 삽목 종류 중에 하나인데 가볍고 물에 강한 종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볍고 물에 강하지만
물에 닿으면 뒤틀림은 있기 때문에 아.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아, 단단한 목재인 네. 방킬라이로 이렇게 네. 위아래에서 잡아주는 형태를 위아래에서?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럼 방킬라이로 다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 너무 무거워요. 아 무거워서.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동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이동을 할 때나 그럴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벼운 목재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튼튼하게 경고성을 위해서 방길라를 했다. 네.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집하고 좀 다른 게 여기 거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거 열어봐 주시면 옆에 끈이 없어요. 사실 이 퇴비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뭐 경험적 지식이 있던 게 아니니까 사실 시험 단계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끈 필요 없이 뒤에다가 단단한 목재를 받쳐주니까 서로가 잡아주면서 끈 없이도 버티는. 끈 없이도 네, 아, 이거 버티는 너무 상황이 편리한 것 됐습니다. 같아. 우리 맨날 끈이 엉켜가지고 내가 맨날 풀거든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아, 그건 저희 아니고? 집 퇴비장이 제일 안 좋아요. 맞아, 그렇지. 그리고 칸은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이거 크기를 대략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제 목재가 나오는 규격 사이즈 때문에도 있는데 예.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5인 가정, 4인 정도 가정에는 이제 가로 120cm, 네. 세로 60cm, 그치? 높이도 60에서 70cm 정도 요 정도 되니까 네. 이제 1년 동안 한쪽에는 부숙을 하고 한쪽에는 사용을 하고 요거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되고, 아, 이거 잠깐 열어봐 주시죠. 네. 저쪽 것도 열어봤는데 하나,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빠져서 아, 너무 퇴비를 편한 거야. 꺼낼 때 좀 꺼낼 때. 삽을 넣기가 쉽게끔 예,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 목재의 종류나 치수는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처음에 이걸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퇴비를 옆에다 한 통 준비하셨다가 음식물 넣기 전에 퇴비를 두툼하게 먼저 까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넣고 음식물 넣은 다음에 다시 퇴비를 조금씩 넣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아까 우리 마을 목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톱밥을 네, 또는 톱밥을 넣죠. 겨나 왕겨나 네. 이런 걸 넣으시면서 하시면 냄새도 덜 나고 잘 부숙이 된다, 네. 발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이 있어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에 네.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땅이 있다라면은 네. 땅과 접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안에서 생기는 이제 물이죠. 막 그런 네. 것들이 네. 생겼을 때 빠지는 것도 네. 좋고 썩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면 혹시나 두더지나 뭐 이런 부서진 것들이 같은 것들이 예,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그럴 때는 벽돌 같은 예, 거 벽돌로 깔고 그 바닥에. 위에 쓰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들을 또 하시죠. 다른 분들이 써보시고 그런 네, 얘기를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하셨죠. 그래서 네. 혹시 집에 두더지 같은 게 많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벽돌을 까시고 그다음에 이거 올려놓으시면 좀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운영 방법은 저희가 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번에 얼마에 제기할까요? 저는 이제 정말 싸게 드리고 싶은데 네. 자재값이 지금 너무 많이 이건 올랐습니다. 다 네.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쵸. 지금은. 지난번 저희가 1탄에는 그때 이제 부가세 빼고 50에 네, 50만 원에 이렇게 네. 드리려고 했는데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맞아요. 죄송하게도 현재는 6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네. 부가세 별도로 네. 60만 원. 그리고 가져가시는 거는 우리가 앞전에도 직접 가지고 가시거나 네. 못 가지고 가시면 여기서 우리 하이디가 네, 나중에 융달로 융달로 보내드리는데 보내드리고 금액은 네, 착불로. 착불로 그렇게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했고 아마도 이 가격은 계속 자재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부가세 비포함가로 60만 원인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혹시 이 영상을 1년 뒤에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때는 가격이 또 올라갔을 있으면 수도 있고. 현재 그때 당시에 그걸 시가라 그러는구나. 회 먹을 때 그러네요. 시가로 알려드릴 수도 있다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원 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런 것 통 하나를 가지고 환경 지킴이 네. 환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 아까 뿌듯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그게 의미가 되게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환경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이제 요 퇴비장 하나로 큰 역할을 또 할 수 수 있다라는 있다는 거에 거. 기쁨을 느끼며 네, 살고 그래서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제 친구들 제가 정원에 갔을 때 그 현지인 친구들 집에 갈 때 보면 다들 퇴비장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정원이 있다 하면 뭘 하나씩 있어야 된다. 퇴비장이 있어야 된다. 퇴비장 하나씩은 있는 걸로 하시면 환경도 지키고 환경도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니까 여러분들 꼭 직접 만드시거나 안 된다. 그럼 네. 안성현 장미나 우리 마을 목수 로고도 여기 하나 있거든요. 이왕이면 한번 보여주십시다. 마을 목수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찍히니까 달라 보여.
그 혹시나 어. 방금 말씀하셨던 건 직접 제작을 좀 하는데 뭐 도면이나 이런 것 만든 방법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연락처를 그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네.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네. 아 저는 전화가 뭐 세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게 파는 게 목적이지 않고 아니니까. 우리 야.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을 이렇게 지키고 네. 환경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디자인이 항상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네. 혹시나 더 만드시다가 좋은 디자인이나 그렇죠.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우리가. 방법들이 있으면 서로 더 많이 공유를 해서 그것도 좋다. 네, 더 좋은 퇴비장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직업 네. 특성상 전화는 오후 4시에 받는 걸로. 4시 반 이후. 4시 반 이후로 직업 특성상 4시 반 이후에 이 아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상담도 해주신다 하니까 많이들 함께 정원 생활하면서 환경을 지키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요? 우리 네.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마을목수였습니다. 마을목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